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주인의 전 재산이 압류되면서 안녕하세요. 루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요즘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서 걱정입니다. 내가 전세로 들어간 집이 경매로 날아갔다는 내용의 기사가 또 떴습니다. 전세 사기 정말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언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신문기사 내용은 결혼하려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전세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집주인의 전 재산이 압류되면서 보증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임차인 본인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빌라 400채에 갭 투자한 집주인은 이미 잠적한 뒤고 축하를 받아야 할 기간에 결혼도 미뤄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임차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전세 사기는 왜 일어나는지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조세를 내지 않아 조세 채권으로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우리 집이 경매로 날아가고 나는 길거리에 앉게 되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럼 이런 사건 사고는 왜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전세 잔금 때 분명히 등기부등본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내가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갈 집을 구할 때 우리가 선순위 임차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세가가 조금은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없는 깨끗한 등기부를 갖고 있는 임대인 주택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내가 선순위 임차인으로 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세 채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압류 일자가 아니라 법정 기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법정 일자와 압류 일자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은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엄연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세 채권과 우리 같은 임차인, 즉 확정 일자부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의 우열은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 예컨대 납세 고지 발송일입니다. 이거하고 우리 임차인하고 우선 변제권의 발생 일자에 따라서 우열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를 상당 기간 체납하는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압류 등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은 압류 등기일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는 날짜 이후에 임차인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임차주택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배당 순위에서 조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배당받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은 당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의 열람을 신청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신청에 체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할 경우에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오히려 약자인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구비 서류로 당연히 국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이러한 동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라는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전재산인 전세 자금을 날리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등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인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등 열람할 수 있도록 하든지,
중개사 업무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는 절차를 넣는다면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말만 무성한 서민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피 같은 전 재산인 전세 자금을 지키지 못하는 한은 이런 서민 정책은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우리 임차인들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 조금 살펴본다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잔금대 국세 완납 증명서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이 요구사항에 임대인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을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착한 임대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국세 미납 사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인근 부동산에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처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입주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보장 안 되는 공백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현재로서는 안전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항상 노심초사하기보다 제도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 제도 자체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왜 이런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민들이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더 많은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부동산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